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 씨는 2달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아들도 곧 유럽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네, 구속돼 있는 어머니 최순실 씨와는 아직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왜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것을 다 해준 어머니와 딸은 사이가 좋지 못할까요? 마이패밀리 오늘도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걸 먼저 좀 여쭤볼게요. 여러 번 인터뷰했잖아요. 덴마크에서 붙잡힌 뒤에도 정유라 씨가. 네. 이번에 이제 소환돼서도 공항에서 하고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어머니 구속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은 세상에 있는 엄마들이 이러려고 자식을 키우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과도한 부모 투자의 폐해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잘못된 형태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이런 부분에 한 교훈을 얻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부모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뭐 정서적인 부분이나 실질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합쳤을 때 이 자녀들에게 그 투여된 그 가치들 또 여러 실질적인 부분들을 다 포함한 것들 부모 투자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적정선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옳고 그른 것과 가름없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이에게 투자했을 때 네. 이때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 사실상 이타성이라는 걸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오히려 이기성이 더 증가하게 되면서 네. 자기에게 모든 것을 투자한 부모까지도 사실 적정 수준에서 거리를 두게 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안타까운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통의 경우에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물론 어머니가 결정한 게 많겠죠. 여러 이제 큰 불법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데 보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도 꼭 어머니가 결정했다. 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가 다 결정했죠, 사실은. 네. 뭐 초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결정 과정에서 이를테면 뭐 우리가 그 덴마크 법원에서도 네. 사실 나는 그 삼성과 관련한 지원도 그냥 6명 중에 1명 들어가는 걸로 알아가지고 나는 사인만 했지 나는 모른다.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전공도 모른다. 네. 엄마가 다 하라 그래서 그런 거지 네.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유라 씨는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엄마가 그렇게 했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든지 간에 여하간에 본인의 잘못은 없고 모든 것을 다 엄마에게 떠맡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한면 또 전략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엄마가 지금 이미 뭐 구속이 돼 있고 이미 7년을 또 받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네. 모종의 좀 이야기가 있지 네.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를 해봐야 네. 뭐 딸에게도 또 구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모녀지간의 관계 부분도 있겠지만 네. 또 다른 전략의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변에서 변호사가 조언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인 걸 봐서는 어머니하고 딸이 그렇게 사이가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았나 보다. 오늘 이런 뭐 면회를 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경재 변호사의 이야기에 의하자면 결국 만날 길을 좀 갖도록 하겠다. 네. 그랬더니 정유라 씨도 뭐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그 정유라 씨는 성장 과정 내내 그 삶의 자리마다 엄마의 흔적이 다 있어요. 거의 개입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네. 이 정유라 씨의 개인적인 선택, 성인이 된 이후에 남자친구가 생기고 그다음에 임신을 하고 네. 출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머물 것인지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자신의 선택이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엄마의 개입이 상당 부분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상당 부분 엄마가 개입한 부분들을 배제하더라도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나마도 상당 부분 제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앙금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관여했지만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엄마는 안 된다고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엄마에 대한 앙금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네, 최순실 씨와 정유라 두 모녀의 네. 갈등 문제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세간에 알려진 첫 번째 갈등, 출산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박원호 승마협회 전 전무 이야기에 따르면 정유라가 아들을 출산할 당시인 지난 2014년 12월 최순실 씨가 딸이 집을 나갔다며 수소문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해서 집을 나간 정유라를 만났을 당시에 엄마인 최순실과 상의해보라는 박 전 전무의 말에 대해 정유라는 엄마가 없다고 말했다는데요.
결국 사촌이죠. 장시호의 도움을 받아 정유라는 제주에서 출산을 했습니다만 당시 최순실은 딸이 아이를 낳는 것이 여러 가지로 창피하다면서 독일에 보내 말이나 타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엄마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면 그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사실 딸로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엄마하고는 평생 싸워요. 네. 뭐 안 싸우는 네. 엄마 딸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유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엄마가 싫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유라 씨는 엄마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엄마로부터 대단히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나는 엄마와의 관계가 싫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따지자면 절연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 모녀지간의 갈등이 거의 극에 달았던 것이 이 제주에서의 그 출산,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거의 극에 달았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둘 사이에는 힘들고 우리가 지금 뭐 정치적인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 정유라 씨나 뭐 최순실 씨 이야기하면서 뭐 좀 안 좋게들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엄마하고 딸 사이거든요. 네. 그 둘 간의 엄마, 딸, 이 모녀지간의 정서적인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최순실 씨의 마음은 엄마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그러게요. 딸도 이렇게 엄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답답한 뿐만 아니라 엄마가 굉장히 싫고 미웠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외국에 나가서 아이를 좀 낳자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애를 할까봐 무서워서 제주에서 낳게 됐다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박원호 전 그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전무였죠. 따르자면 원래는 아이를 이제 어디서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분명히 외국에서 나오면 엄마가 애를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불안이 정유라에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제주에서 낳는 게 어떠냐 하고 이 박 전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침 그곳에서 어떤 뭐 집이나 이런 걸 얻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아무래도 장시호 씨가 좀 잘 알았던 것 같고 네. 장시호 씨를 통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얻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네. 자, 정리를 해보면요. 물론 이제 이 국정농단 사태의 법리적인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 어머니 탈법과 편법으로 딸을 지원하고 그게 이제 국정농단 사태의 어떻게 보면 작은 발단이 됐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딸이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의 수혜자인데 정작 그 딸은 엄마와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과거에는 아주 안 좋았던 집 나가고요. 보면 본인의 역할이나 의무는 딸로서는 학업이겠죠 그때는. 그때 등한시하고요. 부정 입학을 하고요. 언론 인터뷰에서는 나 그 학교 안 가고 싶었다고 하고요. 이런 걸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뭐라 할까요? 과도한 지원. 그리고 나서 딸은 누가 나한테 그런 걸 해달라고 했느냐. 그야말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생각해보면 네. 저도 딸이 있거든요. 또 저도 딸로 자랐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가 참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 엄마가 고마운 이유는 뭐냐면 때로는 부족을 알려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평생 부족이란 단어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스스로가 독립을 선택한 그 지점에서 엄마가 본인을 인정해 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이게 평생 그 사실상 자기와 거의 동일한 삶을 살게 된 그 딸에 대한 엄마의 기대와 네. 또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랑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네. 이 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 숙명이랄까요? 네. 이런 부분이 이 모녀에게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지 간에 네. 그 최순실 씨는 이 딸 때문에 가장 행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딸 때문에 가장 속상했을 것 같고요. 네. 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딸에 대한 이 과도한 사랑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오게 되지 네. 않았나 싶은 생각이 과도한 들죠. 사랑으로 과도하게 의사결정하고 과도하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딸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갈 능력은 없었는데 그런 딸이 또 대학도 가기 전에 임신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의사결정을 또 부모가 하게 되고요. 딸이 하지 못하고 네. 딸은 그 의사결정을 자신이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더 커지고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부모는 일정 정도 아이들에게 관여할 수 있지만 성장하면서 그 관여도를 줄여가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랑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륜이라고 하는 게 윤자가 윤리할 때 그 이제 사람이 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윤리, 뭐 도덕, 소양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천륜이라고 하는 게 1000가지 윤리를 알려주는 부모의 일련의 자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가정, 더군다나 최순실 씨나 뭐 정유라 씨나 그다음에 정유라 씨 관련된 이 가족과 관련해서는 네. 이런 공동체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도리를 부모가 알려주지 않은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뭐 여러 보도를 정합해 보면 최순실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에서도 계속 딸에 대한 우려, 딸에 대한 걱정을 뭐 적극적으로 개진해요. 아무래도 내리사랑인가 봅니다. 그죠? 네. 내리사랑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국민이 다들 최순실 씨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이고 자식 사랑은 참 특별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론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약간 좀 낮추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자식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그래 한 면은 이해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나머지 자식들을 다 그렇게 함부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부분에 있어서 분노를 좀 만들어내긴 하는데요. 네. 여하간에 최순실 씨가 지금 그 정유라 씨에게 쏟아부었던 그 사랑에 비해서 이 정유라 씨가 보여주는 이 부모, 특별히 최순실 씨에 대한 그 냉정함이라는 건 사실상 보는 사람으로서도 약간 좀 이게 안타깝다고 할까요? 네. 좀 안쓰럽다고 할까요? 그런 네. 면이 있습니다. 네. 언론이 또 이렇게 지적하면 또 빨리 면회를 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예. 정유라 씨가 또 그 전 남편 신모 씨하고 동거할 때 그때도 네. 참 갈등이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속 포기각서까지 썼고 그게 어디 뭐 일부에서 공개가 되기도 네. 했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그 재산이 되길래 이렇게 포기각서까지 써야 되나 하는 지금 이게 궁금증도 들고요. 다른 딸도 아니고 20살 딸하고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에는 뭐 3세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다고는 합니다만 일단은 뭐 법원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78억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재산 보존 추징이라는 걸 지금 네.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그건 이제 삼성이 이게 지급한 거고요. 그렇죠. 네. 이게 범죄로 일구어진 재산이라면 이걸 매각하거나 꼭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스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조치인데 네. 이런 조치를 위해서 지금 신사동,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그 미승 빌딩이라고 하는 네. 게 한 200억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는데 일견 옛날에 한동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10조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뭐 아버지 최순실 정유라 씨가, 때부터 예. 아니 저 누굽니까? 그 저 최태민 씨 최태민 때문에 씨부터요? 네네네. 시작돼서 뭐 한 네. 10억설, 10조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누구도 지금 알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점차 이제 법원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이번 정부가 좀 풀어가야 될 숙제이긴 하겠지만 여하간에 재산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상속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면 네. 이 기본적인 재산 알려진 것 말고도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죠 지금. 네. 자,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유라 씨는 강제로 송환돼서 자신은 뭐 그 대학의 전공도 모른다라고 밝힐 정도니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화여대 그 입학부터 뭐 학점 그다음에 출석까지 특혜가 있었다고 조사돼서 입학 취소도 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가실 생각이 없으셨다 하셨는데 네. 들어갈 때 이제 승마복 입고 금메달 걸고 가셨다고 알려졌는데 그렇게 하라고 누가 조언해 주셨어요? 제가 단복을 입고 가진 않았고 단복은 다른 친구가 입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때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서 단복을 그 마지막 식사 때 이후로 단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복은 제가 입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입으셨고 그 메달을 들고 가라고 했던 건 그때 제가 이때만 들고 갔던 게 아니라 중앙대에도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메달 들고 가서 거기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가지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된다고 해서 가지고 들어간 입학과 이제 학사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르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이 두 모녀의 갈등 상황을 다 짚어봤는데 아버지 얘기는 쏙 빠져 있어요. 그 그쵸. 아버지 정윤혜 씨하고는 연락을 안 하나 봐요. 글쎄요, 뭐 뒤로는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알려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 정윤혜 씨하고 그럼 왜 연락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정윤혜 씨나 정유라 씨나 서로 간에 연락을 한다는 게 서로 좋을 게 없을 것 같고요. 여론이나 네. 이런 네. 면에 있어서.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정윤회 씨에 대해서 그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압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여러 그 통제 이런 것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아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여러 인생 여러 지점에서 영향을 미쳤던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이 평가가 아마 그 지금 딸인 정유라 씨 머릿속에도 거의 비슷한 평가의 형태나 색깔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더군다나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여도 있고 뭐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이 아버지도 정유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딸도 딸이지만 이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 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걸 보면 둘 간의 사이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자, 훈련 때문에 학교를 너무 많이 빠지니까 학교 가서 행패까지 부렸잖아요. 우리 딸 뭐 이렇게 아버지 남편 이야기도 하면서요. 교사 더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 정말 딸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었었나 봐요. 그죠? 불법과 편법을 넘어서. 근데 이제 딸과 관계는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가정의 불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건 아마 우리가 끝없는 욕망에서 아마 거기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딸까지도 위험해졌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모든 것을 주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 이 아이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 특별히 리더로서 키우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리더로서 아이를 성장하게 그러니까 리더로서 성장하고 하게끔 그렇게 원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이 아이에게는 더더군다나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이고 더군다나 이 배려라는 게 어떤 것이고 부모가 적절하게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좋은 리더로서 갖춰야 될 21세기형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라는 걸 그리고 네. 그거는 부모를 통해서 학습한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동체. 네. 자, 이호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